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입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썼고 감수에는 홍정기, 펴낸 것은 비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건강 프로그램인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밝힌 질병을 고치고 인생을 바꾸는 걷기의 놀라운 효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걷기를 주제로 매회 방영마다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22편을 출연해어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걷기에 관한 책을 2억 원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걷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다 라는 말도 있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고 할 만큼 걷기의 중요성은 엄청나죠. 우리는 2발로 걷는 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나머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걷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걷기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걷기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100년 걷기를 위한 지침으로 약이 되는 걷기와 독이 되는 걷기, 네 번째, 8가지 상황별 걷기 방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는 중에 걷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의 신발장에 예쁘게 놓인 운동화를 꺼내 신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조금 후에 책 낭독과 함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주말에 2시간을 걷다 온 수목원 풍경입니다. 낭독을 따라 저랑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책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걷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인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강좌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40,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가 혈중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볕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비타민 D의 90%는 햇빛을 피부로 쬐을 때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볕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햇볕을 쬐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내원한 환자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은 여성에게 두드러졌는데 이는 햇빛을 기피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선물 햇빛. 하지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햇빛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과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노인층이나 고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와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젊은 20대 여성의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고 오히려 50에서 60대의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미용 측면에서 햇빛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나 좌식 생활로 인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뼈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7시간을 넘는다. 특히 20대 여성은 무려 9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연령별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0대에서 30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30세 이후가 되면 점차 골량의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의 이환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단을 오르면 심혈관 기능과 심폐 기능이 강화된다. 걷기는 전신의 혈관을 짜주는 행위이다.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계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 역시 원활한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계단을 이용한다. 그는 하루에 보통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를 정도로 소문난 계단 마니아다. 장 교수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다. 예전에는 4-5km를 달려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회진을 돌 때도 장 교수의 선택은 언제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다. 장 교수는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로 흘러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된다. 가래가 생겼는데 뱉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폐기능, 특히 폐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다. 가래가 차다 보면 폐렴이 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계단을 오를수록 강도를 높여 걸을수록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도 점차 빨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폐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걷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근육이 필요하고 숨이 차게 된다. 숨이 차면 보통 큰 숨을 몰아쉬는데 이때 숨쉬는 근력이 강화된다. 심장 박동이 적절한 빠르기로 힘차게 뛰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심폐기능 강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힘차게 계단을 오르면 뇌가 젊어진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실외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아파트와 상가 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6년 노화신경 생물학 저널에 계단 오르기와 뇌 건강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19에서 79세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경우 뇌 연령이 약 6개월가량 젊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단 오르기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지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늘어나는데 뇌 혈류가 증가하면 자연히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뇌 혈류 흐름과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등 뇌의 노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임상노인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걸음 속도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뇌에서 해마의 위축으로 걷기 속도와 보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활력 있게 걸으면 치매는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맞춤형 걷기로 약이 되는 걷기를 시작하라. 이동이란 목적보다 운동을 위해서 걷는 시대. 과연 걷기는 건강에 이롭기만 한 것일까?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걷기가 아닌 건강한 걷기를 위해 자신의 상태에 알맞은 걷기 방법을 찾고 나이와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걷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100년 걷기, 100년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서로 다른 개인의 신체 상태와 능력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긴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나치게 많이 걷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알맞은 시간과 속도를 찾아내고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걷기 운동으로 건강 정상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이다. 국내 최고령 방송 진행자 송모 씨, 93세입니다. 방송 녹화가 없는 날에는 매일 서울 종로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늘 지하철을 이용하며 최소 40분 정도를 걷는 그에게 출퇴근길은 자연스러운 걷기 운동 코스인 셈이다.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는 덤이다.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낙원동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길이 있다. 이곳을 제2의 고향 삼아 활동해온 것을 기념하는 명예 도로명이다. 송모 씨는 이 동네에서 빨리 걸어가기가 어렵다. 반가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기 때문이다. 벌써 50여 년 넘게 지속해온 습관이다.
그가 이렇게 걷기를 시작한 것은 젊은 시절 크게 아프고 난 다음부터였다. 6개월 동안 입원 후 퇴원하는 송모 씨에게 주치의는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 얼마 지나 지하철을 타고 신촌역에 갈 일이 있었다. 신촌역의 긴 계단을 오르며 적당히 숨이 찬 송모 씨는 이 정도면 내 상태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계단을 올라서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낸 것이다. 실제로 걷기 운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다양한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걷기의 운동 효과를 살펴본 한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심장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 생활습관병과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 운동 같은 중강도 운동 선호도가 높아져 걷기가 고령자의 주요 건강관리요법으로 부각되는 추세이다. 90이 훌쩍 넘은 고령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리고 걷는 것을 즐기는 송모 씨. 그에게 걷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일까? 자세만 바르면 걸음은 그냥 나와요. 저는 어디 걸어갈 때 앉았다 일어서면서 자세를 잡고 그 자세로 쭉 걸어요. 걷는데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년을 한결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그에게 걷기는 습관이자 일상이다. 송모 씨처럼 고령인 사람들은 개인의 신체적 한계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은 운동량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건강한 걷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약이 되는 바른 걷기 운동 3가지 준비사항. 1. 내 자세 점검하기.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걷기 자세가 바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모습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측면, 몸통을 향하고 있는지, 팔을 앞뒤로 잘 젓는지를 점검한다. 옆모습의 경우 등이 굽었는지, 상체가 앞쪽으로 쏠렸는지를 확인한 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바른 걷기 운동 자세 익히기.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몸은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걸을 때 발은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 팔은 보행 속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흔든다. 3. 근력 강화 운동하기. 안정된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허벅지 근육은 물론 몸 중심의 코어 근육,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근력 운동량을 조절한다. 한 번 운동할 때는 30분에서 60분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10분씩 3에서 6회에 걸쳐 해도 괜찮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다양한 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종합 예술과 같은 운동이다.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온몸의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길러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성인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걷기 운동의 효과를 고스란히 얻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걷기 전에 자신의 걷는 자세를 점검하고 바른 걷기 자세를 충분히 숙지하며 본인의 운동량에 맞는 보폭과 속도를 찾아 꾸준히 걷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약이 되는 걷기가 될 수 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걷기.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최근 세계 학계에서 뇌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 20대와 70대 피실험자의 뇌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먼저 20대 젊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와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 전 전두엽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다. 검사에서는 뇌의 혈류 또는 뇌의 혈액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색깔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데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수록 뇌가 점점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20대 피실험자의 경우 보통 걸음만으로도 이미 전 전두엽 활성화가 최대로 관찰되어 보폭 차이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70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와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 어떤 차이가 났을까? 70대 피실험자가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는 대부분이 노랗게 나타나고 일부분만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는 더 많은 영역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를 했을 때 뇌가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뇌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높이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갖게 한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는 것은 젊은 20대보다 70대 고령일수록 뇌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체는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근육을 사용한다. 이때 수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뇌와 근육은 신체 세포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근육 사용이 증가하면 뇌 혈류량이 많아지고 활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신경 전달 물질이 더욱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평소에 걷는 것보다 보폭을 10cm 넓혀 걸으면 뇌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 학습력, 기억력, 언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야말로 젊음과 건강 두 가지 꿈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운동인 셈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